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라디오 이슈와 피플 오나라 시간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저희가 코너가 좀 많아서 네. 못 뵀는데 오늘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이야기. 이우영 아나운서는 지금 MZ 세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지난 조국 전 장관 이슈 때도 굉장히 뜨거웠고 이 정호영 이슈 때도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여러 군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렇게 아빠가 병원장이고 뭐 네. 편입학들 되고 사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떤 감정적인 평가 또 내실 수 있나요? 사실 그 MZ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뜨거웠었죠.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주말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도 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또 부정의 팩트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얘기가 있지만 국힘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겠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MBC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2030 여성을 좀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발언을 했죠.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느냐. 네. 이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 가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 공정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그 조국 전 장관 논란보다 이번 논란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교한 장제원 비서실장을 향해서는 이렇게까지 뻔뻔하셔도 되나 싶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뭐 위법행위 같은 게 나오진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의혹을 좀 밝히라는 측에서는 그만큼의 수사를 통해서 다시 밝혀내라 지금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한 말씀 하셨네요. 네, KBS 최강시사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윤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할 때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네.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그동안 나와 잘 지낸 사람들은 별 문제 없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사실 병역 의혹 또 병역 관련된 것에 기재된 그 잘못 기재된 네.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6년제라고 써 있거나 이런 부분들 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정의와 평등님은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면 검찰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도 주고 계신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지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정미경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기자회견 했잖아요. 정호영 후보자가 네. 사퇴 기자회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일갈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소신 발언을 했죠. 맞습니다.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 라고 했는데 김 최고위원이 항상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우리가 왜 분노했는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옹호하기 바빴고 김혜영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자정자들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어쨌든 5년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뭐랄까요 기저 사건이 바로 조민 씨에 대한 얘기인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네. 처분이 지금 법원에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아직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면서 본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냐라고 했습니다. 네. 또 조 전 장관이 요즘 부쩍 SNS에서 말씀이 많으신데라고 의견 하시면서 피력을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게 하는 버릇 못 고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쉬면서 반성하는 게 먼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당내 비판을 하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입시 부정 혹은 뭐 예. 병역 비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정치 고수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또 한 말씀 하셨네요. 이 건에 대해서. 네, CBS 뉴스쇼에 김종인 국민의힘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출연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새 정부 탄생에 순조로울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모든 걸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냐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지금은 당선인이죠. 강조하는 것이 공정과 또 상식이었습니다. 네. 이에 비춰본다고 하면 이번 이 인사가 상식에 맞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고요. 네. 또 그 정치적 판단을 법률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장관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용기를 내서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예. 흔히 뭐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이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얘기했는데 또 오늘은 그거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라도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꿋꿋한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여론이 들끓는데 사퇴를 안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사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른바 검찰 선진화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지금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팽팽합니다. 네. 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 나왔죠. 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기도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은입니다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진행자 질문에 처음에는 관련된 절차가 적법하느냐 이야기를 주로 했고 이후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일부 떼서 이관하는 부분이 헌법이나 해외 입법 내에 비춰봤을 때 맞는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위헌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에 대해 헌재가 이미 판단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 직접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갖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영장 청구권을 헌법이 부여한 게 아니라 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영장 청구권을 부여했다 네. 이거고 헌재는 그 판결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입법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고 헌법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는 법률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이 주어가 되는 건 거죠. 사실 수사권, 수사 이런 말은 헌법에 등장하진 않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하고 있어요. 어감 자체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 얘기도 있고 해서 다른 얘기를 했죠. 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는 점을 완전 지적을 박탈이 했는데 아니다. 네. 검찰이 경찰과 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놨다라고 네. 한 건데요. 상호 견제를 위해서겠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 네. 네. 오늘 평검사 회의까지 열면서 이제 검찰이 조직적 대응 그리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검사들도 국가 공무원인데 입법부가 공무원의 역할을 조정한다, 권한을 조정한다 했을 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면서 꼬집었습니다. 네. 또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니 법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 언론들도 이걸 너무 당연하다 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약간 안타깝다라고 봤습니다. 네, 법사위 1소위의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상황과 얘기들도 물어볼 예정이고요. 또 물론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70분가량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서도 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의견을 모아서 총장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소통하자. 힘을 행사하기보다는 소통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뭐 필리버스터 대응도 나오고 있고 그걸 회피할 대응도 나오고 있고 전략 소개가 되는데 결국 또 캐스팅 보트처럼 정의당의 입장이 끼어 있어요. 네. 뭐라고 밝혔죠? 맞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때면 제3당이 늘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없이도 방법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른바 살라미 전술. 네, 회기를 잘게 쪼개서. 그렇죠. 네, 3번 쪼개서 열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각각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먼저 여영국 대표의 발언부터 소개해드리면 MBC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의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당론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서두른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국민의힘 또 뭐 당 내부의 비판적인 입장들 정의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두른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정치 논리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여 대표는 우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를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네. 하면서요. 이 검찰개혁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렇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어쨌든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또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참여연대나 민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점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때 정의당이 왜냐하면 5분의 3 제적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은 있지만 사실 정의당이 가진 또 독특한 그 정치적인 지형과 또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견일 것도 같습니다. 자, 정의당 측에서 오늘 또 대표단 의원단이 만나서 이 문제 해법 논의한다고요? 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투표는 없을 거다라고 여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대안을 위해서 오늘 오후 대표단과 의원단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의당 지도부는 다 생각이 같은가요? 배진교 원내대표도 오늘 얘기를 했네요. 네,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CBS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기본적인 그 방침은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를 사실은 가장 먼저 앞서서 주장을 해왔던 게 정의당이고 다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강행 추진에 대해서는 수사 공백 문제 또 네. 공룡이 되는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와 대안 문제들 때문에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이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딜을 민주당이랑 하면서 네. 결국은 무릎을 꿇은 적이 있지 않냐. 네. 이번에도 정치개혁이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제 관련해서 민주당과 딜을 하지 않겠냐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배 원내대표는 그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네. 이번 과정에서는 뭐 딜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거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뭐 지난 정치 과정들 때문에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 검찰 쪽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KBS 최강시사의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8월부터 시행이 돼서 그때부터는 검찰의 수사조차도 관할 검찰청의 지역에 대응하는 그 지역의 경찰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즉 수사에 관한서 완전히 손을 떼라, 검찰대로 손을 떼라는 내용이다라고 했고요. 또 이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론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 있어서 이제 경찰과 검찰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조차 완전히 차단해 놓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혹은 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지적이 계속 많고요. 방향은 다 같다. 아리송하기도 하고 국민들도 비슷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